시작합시다. 루카님은 이번에 힘들었다고 했던 게 그 저번 달랑 그 직장에서 그 관계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아니요, 그냥 너무 피곤해서. 아, 몸이요? 네, 몸이 힘들어서 그랬어요. 하루에 8시간 근무하세요? 하루에 몇 시간지? 9시간 하는 것 같아요. 일은 좀 어때요? 일은 적응하고 있는데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는 너무 바빠서 모르겠고, 일이 이제 스케줄이 이번 지난 월요일부터 떨어져서 하고 있는데 엄청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도착해서 밥을 주거든요. 밥 먹고 이렇게 일하면은 출근했는데 갑자기 퇴근하는 기분이에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네, 왜냐면 정말 계속 스케줄이 엄청 저한테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몸으로도 힘들고 그래서. 주로 뭘 하는 거야? 어르신들? 아직은 그 치료를 1대1 치료를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FES라고 그 전기 자극 주는 치료를 이렇게 붙여드리거나 아니면은 그 침상 계시면은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욕창 이런 거 생기는데 PROM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힘써서 움직여드리거나 아니면 기구 이렇게 타는 거 트랜스퍼라고 하는데 거의 치료 전후에서 휠체어에서 침상으로, 침상에서 휠체어로 혼자 이동이 어려우시거나 낙상 위험이 있으니까 계속 그걸 같이 해드린다고? 네. 기사님이 계시긴 하는데 그 다른 이동 시간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겠는데? 진짜 오후쯤 되면 몸이 약간 관절이 다 너덜너덜 다니면. 보통 그거 요양보호사들이 하지 않나? 네? 요양보호사들이 보통 그런 거 하지 않나? 그 그 실습 갔던 병원은 간병사분들이나 트랜스포 기사님이 딱 치료 시간 딱 되면 침대에 따다다닥 앉혀드리고 그러고 딱 데려갔는데 여기는 기사님도 2분밖에 안 계시고 그에 비해 환자는 너무 많고 간병사도 너무 적고. 아, 이거 저는 이제 물리치료사라고 이거 물리치료 받으면 저 들어가면은 보통 이렇게 이렇게 커튼 쳐놓고 물리치료 와가지고 이렇게 뭐 붙여주고 그냥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특별히 그렇게 막 몸쓸 일은 아니겠다. 이거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거 그 우리가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은 어디 아프면 혼자 걸어가고 그냥 갔다 오잖아요. 그걸 보통 저희는 통증 치료라고 부르는데 그런 뭐 모달리티 하는 거는 정말 그대로 이렇게 붙이고 떼고 이러면 되는데 저는 신경계 질환 환자라서 파킨슨 있거나 그 편마비, 하지마비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일하면서 침상 올라가서 그 환자분들 이렇게 보면 약간 기분이 좀 묘해요. 요새는 바빠서 좀 덜 그러는데 약간 사람이 늙고 죽는 일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면 그러면 돈을 더 많이 주나? 그러기 병원에? 많이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요양보호사 당시 따갔다 왔거든요. 전에 네. 그때 실습 나가고 막 이러고 보면서 잠깐이지만 그때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느낌.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되죠. 내가 늙으면 그때 근데 사실 지나고 나니까 또 까마득히 입고 살아서 지금은. 근데 왜 보시면은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다고요? 네. 일 진짜 많아요. 그 일자리는 진짜 걱정 없으시겠다. 그때 이제 나이 먹고 할 거 없으면 할까 해서 따놨는데 아무튼 진짜 힘들겠다.
그래서 집에 오면 약간 기절할 것 같은데 억지로 앉아요. 그래도 9시간 근무면은 1시간인 그 추가 근무가 쳐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 점심시간 포함해서 제가 샜나 봐요. 8시간 근무가 맞는 것 그쵸. 같아요. 물어봐줘서 좋아요. 얘기할 수 있어서. 힘들겠다. 잠은 진짜 잘 와요. 피곤하니까. 잠을 잘 못 잤는데 너무 힘들어서 잠은 와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싫겠다. 그럼 일요일 날은 항상 쉬고 네, 일요일 항상 쉬고 토요일 날은 토요일은 3주?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두 번씩. 번. 3주에 한 번. 그러면은 남자친구는 같은 병원이야? 네, 같은 병원이에요. 같은 일? 네. 계속 같이 이렇게 패턴이 똑같아요. 눈 떠서 같이 출근하고. 부럽다. 부러워요. 근데 사실 일하면서 저는 같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친구들 앞에서 얘기를 하면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별로. 그 병원에서 모르는 거예요? 네, 그 뽑아주신 실장님이랑 팀장님은 아시는데 일단 이거 뭐 알려도 좋을 거 없으니까 아닌 척해라 이러고. 그럼 회사에서 이렇게 친한 척 못하겠네? 병원에서. 근데 그냥 일해요. 그냥 같은 학교 동기라고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좋겠다.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렇잖아. 그치, 막, 환자들 토하고, 오줌 흐르고, 대변 막 흐르고, 이거 닦는데, 남자친구 볼 시간이 없죠. 걔가 어제는 이렇게 환자 보다가, 이렇게, 여기, 뭐라 하는지 이름 까먹었는데, 여기 절제해서 튜브를 껴놓고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가래를 계속 솟아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그런 거 닦아드리고 그러는데, 어제는 토까지 하신 거예요. 기도 막힐까봐 막 다 몰려들어가지고 치는데 걔 토를 이렇게 정통으로 맞은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저는 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씨 너무 힘들다 이러는데 걔가 그 토 맞았다는 얘기 몰랐는데 듣고 나서 너무 웃긴 거예요. 그건 재밌어요. 그런 얘기 하는 건 재밌어요. 근데 스릴 있을 것 같아. 스릴이요? 몰래 만나기도 할 거 아니에요. 너무 드라마를 많이 보셨다. 아니 너무 드라마를 많이 보셨다. 어쩌면 사무직이었으면 좀 그런 뭐 따로 보내는 시간이 필요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침에 눈 떠서 일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환자를 봐야 되거든요. 한 타임에 많으면 6명씩 케어해야 돼가지고 그럴 시간 보고 싶은 생각도 안 들어요. 아니 그런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뭐 중고등학교 때 몰래 학교에서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중고등학교 그런 걸 안 해봐가지고. 아니 연인이나 동거하는 사람이나 부부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애기에서 봐도 되게 좋아요. 그 몰래 흠잡고 나도 되게 좋아요. 남편분이랑 일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 감시망에 딱 잡혀. 내 남편이 싫어하겠지. 그런 낭만은 없어요. 또 여신이 또 가만히 있네 또. 무슨 생각해요 들으면서 되게 이룩한 얘기 들으면. 별다른 생각은 없었고 그냥 그런 일이 계속 지속되면 힘들겠다 어떡하지 몸이 힘들겠다 그런 생각 그리고 그 미실님이 이제 그 한 얘기가 너무 웃겼어요. 저도 이제 연애랑은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그래도 그게 그렇게 저 것 같지는 않아요. 같이 잠깐만 제가 당황해서 이제 웃기다고 뭐 말해. 이렇게 회사에서 싸움이라도 일어나거나 이러면 그 남편이 그걸 목격하면 그런 것도 싫을 것 같아요. 뭐 뭔가 지적을 받아도 그렇고 이런 게 하는 게 싫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웃겼어요. 근데 왜 말씀을 안 하고 계세요? 가만히 듣고 계셔가지고. 말을 하려고 하면 떨려요. 떨려요? 긴장돼요. 뭔가
다시 이제 공격이 들어올 것 같아. 말을 가만히 있으면 공격이 들어오지. 말을 잘못해서 공격 받을까 봐. 가만히 있어서 공격 들어오는 게 힘들어요. 말을 잘못해서 공격 들어오는 게 힘들어. 후자가 더 싫어요. 말을 잘못해서. 아니지. 싫은 거. 말을 안 하면 계속 공격이 들어오고, 말을 했을 때 괜찮은 말을 하면 가만히 있는 거지. 근데 괜찮은 말 제가 그게 이제 확실히.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 계속 마이너스고, 말을 하면 플러스가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떨리는데. 아니, 들으니까 어때? 들으니까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 내가 계속 뭐라 하잖아요. 근데 본인 말했을 때 내가 가만히 있을 때도 있었어. 근데 떨려요. 아니, 알겠는데 들으니까 어떠냐고. 들으니까요. 막연해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여신님 아까 나무님이 물어봐서 했던 얘기들 있잖아요. 그 말 중에 잘못됐다고 생각 드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이상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가만히 그 생각을 안 하고 말 안 하고 계시니까 나무님이 왜 말을 안 하냐고 이렇게 오히려 공격이 들어왔잖아요. 나는 오히려 반대인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솔직히 여신님이 저한테 그렇게 그게 좀 뭐라 그랬지 저한테 잠깐만 되게 웃겼다 그 표현이 되게 거슬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순간 거슬리는 정도가 아니라 창피했었어요. 저도 솔직히 순간 내가 너무 막연한 환상 이런 거 가지고 애처럼 이렇게 얘기했나 이러면서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이 속으로 그걸 또 되씹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생각 들까? 맞아. 그러니까 근데 이미 둘 다 말을 뱉은 거고 저기 그런 생각할까봐 좀 싫어요 일단. 아니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하려고 했었어요 저는. 불편했대요. 그 얘기 들으니까 애기 같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불편했대요. 어떠세요? 좀 그게 이상해 보이거나 유치해 보인다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거든요. 저를 어른같이 어른스럽지 못하게 나는 내가 그럴 것 같은데 왜 그걸 좋아하냐 이렇게 좀 기분이 좀 별로였었어요. 저도 근데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막 이게 이렇게 나오다가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까지는 못 해봤어. 진짜로 그런 생각까지는 못 해봤고 그냥 이제 청소년기 연애를 못 해봤다 이 말이 딱 꼽혔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케이스여가지고 그래도 난 싫은데 이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도 웃겼다. 난 아닌데 웃겼다는 게 재밌었다는 거예요? 못 해본 생각을 들어보니까 재밌었다? 귀엽다? 아니 귀엽다도 아니에요. 미실님은 그게 비웃는 것처럼 들렸다는 거죠? 좀 유치하고 이렇게 그러면 비웃는 거냐고 물어보는 게 대답이 좋죠. 그게 이상했다. 좀 그렇게 아무튼 비웃는 건 아니야. 이게 들어오면은 말도 못하시는 분이 누굴 비웃겠어. 그 이상했단 말은 어떻게 들려요? 이상했구나. 내가 또 이상했구나. 아니, 본인만 저긴 안 이상해. 저기도 이상해. 무슨 이상한 게 지금 뭐 중요해요. 본인 그럴 수 있지. 또 꽂혀가지고 또 진짜 환장하겠다. 근데 나는 미실님 얘기에 공감도 갔어요. 저도 그냥 재밌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막상 겪어보니까 일하느라 정신이 없는 거지. 그리고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내 눈 안에 있으니까 통제가 되는 것 같다. 그 느낌도 좀 있어요. 계속 생활을 같이 하니까 다른 생각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런 것도 편하고 이상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장단점이 있는 거다. 저도 그 생각이 드는데. 다음 주에 여신 얘기를 많이 좀 해. 얘기를 안 하면 계속 공격할 거예요. 해볼게요 일단.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냥 질문이 들어오니까 내 이런 생각 했구나 이렇게. 둘 다 자기 얘기하고 자기 생각밖에 안 하는 사람들 같아요.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상하면 어떡하지, 날 비웃었나, 아니면 내 말 실수하면 어떡하지, 뭐가 어떡하지.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차라리 블로그를 써요. 이러면은 뭐 서로 친해지지도 않을 것 같고 서로 자기 얘기만 하다가 집에 갈 것 같은데 어떠세요? 들으니까? 좋아요. 좋다고요? 공감하죠. 왜 저러냐면은 그 부분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갈망하거든요. 지금 바뀌지 못해. 근데 그걸 다시 좀 자극 주는 것 같아서. 그러려면 나무님 저 얘기한 것처럼 말을 먼저 해야 돼요. 해볼게요. 아니 그동안 누구보다 힘들게 살아온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게 더 무서워. 말 때문에 우리는 받고 아니 그러니까 알겠는데 본인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쉽지가 않았잖아요. 네. 그게 무서워요? 여기서 말하는 게 무서워? 말하는 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진짜로. 저 국경을 넘는 것보다? 네. 진짜로. 국경을 넘는 것보다 말하는 게 더 무섭다고? 네. 불안한 거지. 이게 좀 이해가 가긴 해요. 약간 이제 국경 넘은 거 지나가서 힘든 일이 좀 지나갔고 말을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맞아, 모르는 맞아, 거잖아요. 맞아. 불안하죠. 여기서 죽이진 않잖아. 거기서 잡히면 죽잖아. 응? 예, 그렇긴 해요. 근데는 욕먹는 게. 그러니까 그때도 죽을 각오를 하고 넘어왔은 것처럼 여기서도 그렇게. 그래 욕먹을 각오를 하고 얘기를 좀 해요. 아니 나는 왜 여신님이 가만히 있는 게 나는 왜 싫겠어? 잘 모르겠는데. 물어봐요 좀. 왜 싫으세요? 되게 외로워요.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쟤네 있는데 쟤네는 관심이 없어. 그럼 되게 무시당하는 느낌이야. 그게 무시당하는 느낌이라고요? 말 안 하면? 통으로는 원숭이 된 거 같죠? 우리 셋이 여기서 낄낄대고 있으면 철창 밖에서 아 쟤네들 잘도 떠드는구나. 거의 나열님은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가만히 있고 얘는 지금 졸린 상태로 늦게 들었으니 가만히 있는다고 해도 본인은 초반부터 와서 있는데 아무튼 외로워. 예, 그 해볼게. 어때요? 들으니까 외롭다 하니까.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왜 이렇게 좀 말을 하고 하는지 어떻게 이해를 했었어요? 관심을 보였어. 그거는. 그러니까 관심이야. 관심이 있는데 말을 안 하니까 외롭다고. 들으니까 어떠냐고. 좋아요. 아, 좋아요. 지금 좋아요. 아까는 무슨 감정이 그러니까 본인이 말해주면 그게 헛소리라도 좋은 거예요. 나는 미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좋거든. 약간 황당하기도 하지만 아직 무슨 이런 생각을 그렇게 그럴 수 있지? 얘기를 하면 좋아. 무슨 얘기든 외롭진 않잖아요. 그 사람 외롭게 하지 말고 말 좀 해줘요. 닉네임 바뀌셨어요? 어머. 좋네 이렇게 말을 해줘. 어때 들으니까 외롭지 않지? 빨리 기록이 네. 어거지. 인생은 어거지야. 근데 확실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국경 넘을 때 쫓아오던 사람들은 정말 죽이려고 쫓아온 사람들이었고 여기서 질문하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관심 좀 같이 갖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오래 했는데 계속 무섭다고 하시니까 뭐지? 약간 좀 지친다. 몇 번 이걸 반복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죽이려고 얘기하자는 사람은 여기 없어요.
안심했으면 좋겠어요. 네. 좋아요. 초반에 먹어봐요. 그 따뜻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다행이에요. 소리가 내. 고현이 씨는 한 주 어땠어요? 좋네. 이렇게 말해주니까. 목소리가 너무 커요. 놀라겠어. 예쁘게 얘기해봐요. 지난 한 주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주일 내내 운동을 쉬었어요. 몸 안 좋았어요. 아, 몸이 어떻게 안 좋아요? 몸살 기운이 계속 있어가지고 폐활량이 막 더우고 어제부터 좀 나은 상태. 그 지난주 이후에 루카님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계속 좀 제가 말을 그때 말을 못한 게 너무 마음에 많이 걸리고, 그리고 그때 마지막에 루카님이 했던 얘기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뭔가 코야랑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정작 코야님이 아니라 케이님이나 나은님하고 얘기를 나눈 기분이다, 이런 말들이 계속 되게 마음에 많이 걸리고,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해야 할까, 약간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루카님은 무슨 마음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오늘 좀 루카님으로 보면 하고 싶었던 얘기가, 사실 이때까지 루카님하고 하면서 제가 뭐 루카님의 고민을 안 들어줬던 기억이나 이런 순간들이 잘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저로 하여금 지난주에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했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루카님이 되게 좋고, 그래서 루카님이 지난주에 제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받았다는 얘기가 되게 마음이 속상했고, 저는 루카님 얘기도 잘 들어주고 싶다고, 루카님 고민 안 무시하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루카님이 지난주에 저한테 좀 그렇게 얘기하고 좀 마음이 어땠는지도 묻고 싶고. 안 울어. 마음 표현해줘서 좋고, 몸이 아팠다고 하니까 일단 좀 안쓰럽고, 지난 한 주간은 생각할 겨를이 없이 너무 바쁘게 보내가지고 막 마음이 힘들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더 궁금했던 거 있어요? 일단은 바빴다고는 하지만 되게 너무 많이 고민을 많이 하지 않으니까 되게 좀 안심이 돼요. 좀 다행이라고 느껴지고, 계속 생각해서 또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저번 주도 오늘 표정도 되게 밝아 보이는 것도 되게 좋고, 근데 더 궁금한 건 그냥 얘기 들으니까 저도 좋네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다들? 정적이면. 저는 아까 그 미슐린 그거 얘기 듣고 전 공감을 했거든요. 이렇게 저는 남편이랑 비밀 연애를 한 3년 동안 회사에서 한 상태라서 되게 20대라 그랬는지 좀 스릴 있는 것도 있고 되게 좋았었는데, 근데 되게 좀 미슐님이 아까 통제 그런 거 하셨잖아요. 이게 왠지
자기 영역 안에서 시선 안에서. 근데 다른 여직원이랑 뭐 대화만 하고 해도 미실님은 그런 거 보면 되게 힘들어하실 것 같거든요. 되게 막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저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질투 같은 거 좀 심하다고.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그냥 직장이랑 업무 대화 이런 것도 저는 좀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미슐님이 과연 같이 지낸다고 좋아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말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세요? 내 눈에서 안 보이고 불안한 것보다 내 눈에서 보이고 빡치는 게 그게 둘 다 힘들죠? 관계가 깨지지 않았을까요? 더 빨리?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그때는 옛날에 연애할 때고 남편이랑 이렇게 좀 살고 같이 일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입장에서. 저는 이제 결혼하고도 같은 부서에 있었는데 불편은 하긴 한데 좋아요. 좋은 점도 있고. 근데 그 아까 미실님이 얘기하신 그 자기 영역안 그거에 저는 되게 불편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결혼 생활한 지 얼마 됐죠? 이제 9년 차? 올해 한 10년? 한 20년 돼도 좋을 것 같아? 남편이랑 같은 직장 다니면? 근데 저는 그게 로망이라서 좀 같은? 적어도 제정신이 아니구나. 근데 불편한 거는 아까 여신님이 말씀하신 좀 상사한테 지적당하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쪽팔려요.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내가 보이고 싶지 않은 이런 모습도 그런 게 되게 싫긴 했어요. 그런 게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남편이랑 사회생활을 하는데? 위로받을 수 있죠. 남편이랑 사회생활을 하는데? 사회생활 제가? 미실님? 아니지. 나님이면 쪽팔리다 그랬지 내가 남편한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상사한테 이렇게 깨지고 있는 거를 남편이 볼 수가 저도 없어요. 싫어요. 그런 거 되게 불편했어요. 결혼하고 같은 그래서 사회생활을 이런 거 아니에요? 못 들었어요. 그 지점에서 사회생활이라는 얘기했어요. 남편이랑 사회생활. 남편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도 편안하고 그래야 되는 게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저도 그래요. 사실은 남편한테 그게 잘 안 보여요. 그 모습 보이는 게 편하다고. 아니요, 힘들어요. 그게 저 정상이라서. 지금도 그게 사회적인 남편하고 6년 만에 울었는데요, 남편한테서. 뭐가 우울해서 잘 안 들려. 제 우는 거를 남편 앞에서 결혼 6년 만에 처음 보여줬다고요. 우는 모습을 6년 만에 처음 보여요. 남편 앞에서 우는 것도 싫어, 힘들어요, 그것도. 그 옛날에? 전 남편? 아니, 지금, 오빠. 6년 만에? 네. 결혼한 지 얼마 됐어요? 6년. 지금 남편이요? 네. 벌써 6년 됐어요? 네. 오래됐다. 야, 여긴 그럴 수 있지. 이상한데, 아율이? 어떤 점이 이상해? 남편이랑 사회생활을 하시는 게 이상하다고. 어떤 게 사회생활이에요? 얘기 좀 해줘요. 이제 그 남편 앞에서 이제 뭐 지적당하고 하는 거 좀 수치심을 느끼는 그 감정이 일단 사회생활 한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고? 부끄러운 아니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막 깨지고 있는 걸 남편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뭔가 쪽팔림 감정이 들지 않나? 저는 근데 좋을 것 같은 게 그 상황을 전후상을 알잖아요. 그럼 하소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얘가 나를 평가하거나 이럴 것 같진 않거든요. 같이 그냥 그 환자 혹은 그 선생님 이상하다 이렇게 욕해줄 것 같은데 그게 창피할 것 같다? 그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좀 공감이 되는 게 사실 저희 궁금이랑 같이 여기 와서 처음에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 자식은 좀 다르지. 그쵸. 남편이랑 난데 내 자식은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왜요? 이렇게 그 남편 앞에서 찌질이처럼 막 지적당하는 게 싫어. 내가 이겼다면 그 상황에서 상관없는데 지고 그렇게 당했던 모습이 나도 싫은 모습일 수 있잖아요. 나 스스로한테도 싫은 모습이면 이렇게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자식한테는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가 있으니까 당연히 좀 내가 좀 나은 사람처럼 보여줄 마음이 있지 당연히 자식들 앞에서는. 남편한테도 있죠. 뭔가 네, 근데 왜 남편의 자식이 다르지? 연애하고 결혼한 사람이면 서로 밑바닥까지 다 보여준 사이 아니에요? 그 밑바닥이랑 또 사회에서의 모습은 다른데. 그래요? 그럼 본인은 사회에서 힘든 거 얘기 잘 안 하겠네. 본인. 엄청 하죠.
아까 루카님 말처럼 그게 아니라 아니 본인이 그걸 보여주면 창피할 것 같다며. 창피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다 한다고? 다 하죠. 왜냐면 상황을 다 아니까 남편은 그런. 근데 나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게 내가 얘기하고 하소연할 수 있는 얘기면 봐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왜 차이예요? 무슨 차이예요? 상관 있던. 아니. 왜 이렇게 엄청 안 좋던데. 아니 내가 밖에서 힘들고 창피당했다는 이런 자식한테는 얘기하지 않거든. 근데 배우자한테는 얘기하잖아. 맞아. 그럼 그걸 왜 배우자가 직접 봤어? 그럼 내가 얘기 안 해도 다 알잖아. 그럼 가서 얘기하면서 혹시라도 울 수도 있고 위로도 받고 같이 욕도 해주고. 그러니까 위로 받는 거랑. 그러니까 본인은 남편한테도 진짜 밑바닥을 안 보여주는 거야. 얘기할 때도 본인한테 유리한 것만 얘기하고. 아닌데. 아이고 그런 감정을 느낀 게 이상하다고요. 남편한테 쪽팔림 느낀 게. 그게 사회생활이란 거잖아요. 아니 그게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데 앞뒤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내 모든 그 힘든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대상한테 내 쪽팔린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게 그러면 뭔가 어떤 걸 숨기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기대고 있다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걸러서 내가 그냥 힘든 걸 얘기하고 싶은 거지. 우리 나을님은 좀 포기하고 가자. 저기는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이해돼야 안 돼요? 저는 얘기하신 과정에서 남편한테 이렇게 다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이해돼. 그러면 안 보여주고 마음이 있을 수 있지. 다 얘기하는 게 아니면 이해돼. 여신님은 다 얘기해요? 전 다 하는데. 다 해요? 근데 그걸 보는 게 싫다고? 싫어요. 그럼 다 얘기를 안 하는 거지. 내가 감추고 싶은 모습이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얘기를 하면 감추고 싶은 모습은 얘기를 안 하고 내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걸 그 사람이 보면은 내가 감출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 존재가 인생의 동반자라고 하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상사한테 깨지고 있는데 내가 할 말 제대로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잘 보이고 싶은 거야. 상황이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남편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야. 나는 깨지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되게 비굴한 상황을 봤으니까 그게 되게 나는 수치심이 들었어요. 나도 똑같은 게. 저는 좋을 것 같은데 물론 그 상황 자체는 내 싫은데 그거를 내 애인이 봤다 그러면 가서 야 봤지 어떻게 마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굳이 내가 내 입으로 다 설명하지 않아도 걔는 아는 거잖아요. 그럼 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걔 입장에서 또 되게 좀 객관적인 다른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맞아 걔가 너무하더라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그게 별로 안 친한 동료다 하면 쪽팔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이런 지점들이 루카님이 방금 얘기한 조금 모든 걸 다 기대지 않는 그런 면이라고 좀 느껴지거든요. 여신님 근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나면 확인받을 수가 있잖아요. 불안한 게 있잖아요, 여신님은. 네. 나 이상하게 볼까봐. 근데 오히려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뭔가 내가 힘든 상황을 보여주고 나서 그걸 진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다 본 거잖아요. 거기서 나 봤지, 나 이상해 보여? 이렇게 확인받고 그때 대답을 듣고 나면 되게 안심될 것 같아요, 저는. 그건 물어보는 자체가 자존심 상해.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거잖아. 네, 맞아. 그러니까 밑바닥을 다 안 보여주니까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랑 사회생활을 하시는 거라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친밀하겠지만 끝까지 안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라고. 플리님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긴 해요. 그 뭔가 성향상 그러시는 거라서. 전 제가 막 힘든 걸 누군가한테 다 털어놓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살았던 걸 보면 그냥 내가 감내하고 그냥 이렇게 묵히고 조금 그런 사람이어서 남편한테도 그렇게 다 얘기하고 인생의 동반자로 결혼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살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제가 살아온 게 그래서 힘들 것 같아요. 그럼 누구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남편의 안내? 잘 안 보여줘요. 왜 웃어요, 요즘이? 네? 왜 그래요? 아니 나연님 그렇게 질문하는 거좀 웃겼어요. 나연 아니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얘기하세요. 아니 나연님은 남편한테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게 수치스럽다고 그랬는데 본인은 그렇게 느끼면서 홀리님한테 그렇게 물어보니까 또 그렇게가 뭐죠?
같은 입장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물어보냐는 거거든요. 아니요, 난 달라요. 난 남편한테 다 하는데. 아니 날리면 지금 내가 온라인 할 때 느꼈지만 말귀를 잘 못 알아먹어. 아니 그러면은 아예 말하면 안 돼요? 맑게 몰아들면. 아니? 아까도 여기는 맑게 몰아들으니까 넘어가요 이렇게 하는 게 쟤는 말해봤자 몰아들으니까 야 쟤는 무시해 이걸로 들려서 난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럼 뭐 나는 계속 말하면 안 되나? 맑게 몰아들으니까. 아니 말해도 돼. 그러니까 나는 맑게 들을 때까지 계속 대화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아니 말해도 되는데 나도 말하겠다고. 쟤랑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 나는 그래서 거기서 말해. 나도 말할게. 각자 말하자. 각자? 아니 본인 말하라고. 내가 쟤랑 얘기하지 마. 맑게 못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고. 근데 내 말이 법이 아니잖아. 그렇죠? 저는 내 기분 나쁜 걸 얘기한 거고. 얘기해.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그러면 제가 시아버님한테도 만약에 남편 앞에서 혼나는 모습을 제가 보이면 그게 좀 싫거든요. 당연히 시아버님은 싫지. 시아버님은 밑바닥을 보여주는 사이가 아니잖아. 아니 그러니까 남편이 내가 시아버지한테 좀 혼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그것도 싫다고? 응, 이것도 사회생활이에요? 아니 그럼 야, 네 아빠 나한테 왜 그러니? 나는 이렇게 할 것 같아. 나는 진짜 실제로 이랬거든요. 너네 아빠 지금 나한테 자꾸 보러 오라 그러고 나한테 왜 이렇게 요구하는 거야? 뭘 해줬다고? 이러면 같이 얘기하고 편 들어주면 편을 시원하거든요. 들어줘요. 그 모습 다 봤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좋잖아. 뭘 쪽팔려. 근데 나는 너무 그 깨진 모습을 보여줬다. 알았어. 남편이 내가 민망해하는 문제인 거 아니에요? 남편이 민망해할 거 아니야. 나는 그러네. 자기 평가가 걱정되는 거야. 남편한테도 좋은 평가 받고 싶어. 그래. 그거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완전히 입바닥을 안 보여주는 거라고. 너 착각하고 살아. 나는 다 보여준다 생각해. 아니 착각하고 살아. 내가 보기엔 나열님이 좀 혼란스러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해도 잘 안 되고 대화가 잘 안 돼. 넘어가. 내가 여기서 본인을 이해시키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궁금한 거 있는데 네. 되게 아까 조사신님 제 말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했을 때 나연이도 기분 나빴던 거 아니에요? 나빠서 방금 얘기했어. 그때 되게 뭔가 좀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되게 물어보고 계속 뭔가 궁금한 것처럼 들려주는 얘기 좀. 궁금? 네. 저 사람의 생각이? 네, 그래가지고 기분 나쁜데 왜 기분 나쁘다는 걸 되게 가볍게 좀 적당히 넘기고 궁금한 걸 막 물어보고 이래가지고 그게 더 좀 세게 의아하게 막. 느껴졌어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통제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네. 왜 나한테 그런 부정적인 얘기해요? 나는 내 얘기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나는 내 얘기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돼. 그게 못 참겠어.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통제. 네. 그걸 그냥 코야님이 얘기한 대로 그냥 기분 나쁜 걸 기분 나쁜 대로 표현한 게 아니라 질문하면서 궁금한 듯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듣기 싫어. 너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듣기 싫었어. 네.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냥 기분 나쁜 걸 더 계속 얘기해. 차라리 뭔데 그렇게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짜증나 죽겠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나율님 기분이 되게 나빴나 보다 이럴 텐데 약간 거기서 끝. 그냥 더 다른 질문 그럼 하지. 싸우겠죠? 그러면 나무님이랑 나율님이랑 아니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관심이나 타인의 관점에서의 조망이 없어. 목요일 집단 본인 마지막 날인데도 뭐라 그랬어요? 속상할 것 같지 않다고? 사람들이. 그래. 그래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잖아.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얘기 좀 해봐. 뭔 소리인지 사람들 모르니까. 이거 저가 온라인 집단 이제 하다가 시간 변경을 하게 돼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하는데 굳이 근데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있긴 할까? 뭐 가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타인에 대한 조망이 없다고. 얼마나 하셨어요 거기? 이제 오래는 안 했는데 갈등을 많이 했어. 갈등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뭔가 관계가 많이 생기지 않으셨어요? 뭔가 전 저 혼자 갈등했다고 생각해서 남들은 나한테 별 그렇게 관심 없는데 나 혼자 막 그런 거. 이상하다. 아니 왜냐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았잖아요. 나쁜 뭐 감정을. 그러면 내 기분이 이만큼 나빴겠지만 상대방도 그거에 맞받아 적은 거니까 이 사람도 최소 이만큼은 기분이 나빴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관계도 관계지만 막 갈등하고 나서 이 관계도 관계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약간 로봇 AI랑 대화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혼자 힘들어하던 이상한 애 나가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무다심님 얘기 들으니까 그 네 혼자만의 생각이지 왜 혼자 생각이 그렇게 갇혀있냐 이렇게 듣고 좀 아니 집단 와서 이런 분위기구나 하면은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관계 맺는구나 이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가 여기서 좋은 얘기 네 뭐 미슐린 루카님 그래요 이런 얘기하다가 가면은 사람들한테 관심 없겠지 하지만 댓글로 엄청 미친듯이 싸우고 본인도 너무 힘들다고 하고 사람들이 댓글 엄청 달고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그럼 장난친 것 같아? 뭔가 나 좋은 말만 했던 게 아니라서 그건 진짜 어땠어. 뭔가 계속 서로 그러니까 그럼 그런 상황에서 미친년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다고? 저 이상하네. 그런 사람들이 집단을 왜 해?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나율님이 상대방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 뭔가 저는 제가 좀 이상하고 상대는 좀 정상인데 내가 자꾸 좀 그게 아니라 아니. 그런 생각. 본인이 만약에 누가 엄청 갈등하다 나가면 미친년 가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지 뭘. 맞아. 그래. 그런 거 같아요. 타인한테 관심이 없어 본인이. 너무 제 생각만 해. 타인한테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한테만 관심이 있지. 지금은 다르지만 옛날 코야 거야. 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좀 달라지지. 달라지고 있지. 애쓰고 있어 우리 코야. 되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생각하시는지 좀 알 것 같은데 좀 나누는 생각과 다를 수 있잖아요. 사람들 생각이. 네, 그걸 물어봐야 알죠.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저 물어볼 생각 못했어. 그냥 혼자 판단했어. 그러니까 직장생활도 힘든 거야. 사람들이 진짜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관심이 없고 그냥 이런 나를 무조건 싫어할 거라만 생각하잖아. 그 사람들이 AI니? 나 싫어하는 AI? 사람마다 감정이 있어요. 감정의 색깔도 다르고 똑같은 감정이라도 느낌이 다르고 내가 여신님한테 이렇게 또 왜 가만히 있어 이러는 게 내 여신이 싫어서 그런 거 같아? 꼭 이렇게 좀 화를 내도 저 사람이 관심이 있으니까 저러는구나 이러는 거지. 관심 좀 가져 좀. 여기도 사람이잖아. 여기 사람. 이 사람은 무슨 생각할까? 안 궁금해? 저 엄청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그거 물어봐! 그거 내가 맨날 짜증내는 거야. 왜 또 가만히 있어? 이러고. 관심이 없어 의심이. 진짜. 왜 가만히 있어 또 얘기 잘하다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아무 생각이 없다고요? 되게 심각해 보이셨는데? 이러면서 얘기 들으시던데? 아니었어요? 나한테 누다님이 좀 언성을 낮추세요라든지 나열님이 그럴 수 있죠라든지 나열님 같이 그러게 나열님 이상한 애라고 하든지 다른 얘기를 하자고요 이런 얘기를 하든지 뭘 해 그냥. 나는 화를 내고요. 지금 화를 내서 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계속. 너무 이렇게 당하는 거 같아. 그럼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아니 근데 나는 좀 나율님이 무섭다. 약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갈등하면서도 나무님이랑 남 신경 엄청 쓰는 거야. 이게 다 내 그러니까 생각인가? 남신경이 남이 어떨까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만 걱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걸 나를 안 좋게 생각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율님은 나율님한테 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상대방은 그냥 무슨 벽이나 뭐 그냥 AI? 약간 이런 되게 좀 그게 느껴져서 좀 무서워요. 그래 거리 둬야 돼 일단. 일단 거리도 루카는 너무 많이 갔어. 좀 뒤로 빠지고. 얘기 좀 해. 저도 그런 소리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집장할 때. 무슨 얘기? 응? 남한테 관심 하나도 없다고. 남의 마음이 어떤지 생각이 어떤 생각하는지 하나도 관심 없고 그냥 사람들이 내가 이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지? 나 이상하구나? 타인의 시선만 신경 쓰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집단 4년째인데도 조금씩 변화감이 있는데 쉽게는 안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나연님이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다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거 쟤는 왜 저런 생각을 하지? 쟤는 왜 어떤 마음이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내가 어떻게 보이지? 그 사람 저 사람 내가 어떻게 보이지? 내가 좋아 보이나? 싫어? 저 사람 나 때문에 뭐 이런 거 걔만 보인다. 이해는 돼요. 들으니까 어때요? 맞아, 뭔가 저 생각하시는 거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코야님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 게 미실님도 지금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 게 계속 상대방한테 직접 물어보면서 그게 나아지신 거예요. 뭐 이렇게 그냥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아니. 저는 뭐 많이까지는 아니에요, 저도 잘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냥, 연습하는 거? 연습? 내 생각에 빠져있는 거. 사실 저는 내 생각에 빠져있다는 말도 1년 동안 못 알아들었어요, 집단을 하면서. 그게 뭔 말이야? 내 생각 안 하는데? 이러면서 1년 동안 멍하니 다른 사람 말도 아예 안 들어왔거든요, 귀에 집단에 있으면은. 근데 한 1년 지나니까 다른 사람 말들이 귀에 들어오고, 아,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데 내 생각만 하는 거구나.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시선만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어떤 말을 하면은, 뭐 공감되면은 그냥 같이 공감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 근데 코야님 울어요? 왜 우는 것 같아요. 네. 왜 울어요? 왜 우냐면 나열님이 하는 질문들이 왜 질문 안 알 것 같아서 되게 짜증나거든요. 진짜 짜증나는데 막막할 것 같은데 나열님도 엄청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고 되게 비난하고 싶은데 이 나열님에 대한 관심은 아니거든요. 그냥 좀 되게 지난한 마음들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눈물이 되게 많이 나고 그래서 그 마음들을 나연님한테 되게 막 뭐라고 하고 싶어요. 되게 막 좀 짜증나. 제 나연님 좀 짜증나요 지금. 막 되게 사람들한테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타인한테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런 말들이 또 무슨 말인지 알겠어서 좀 짜증이 나요. 나율님 모습이 어때 보이는데요, 그래서? 되게 답답하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주변 사람들도 왜 빼고 다 이런 생각이 들고 주변 사람 힘들겠다. 네. 근데 나율님을 별로 안 해놓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율님이 진짜 짜증이 나요. 옛날 자기 모습 같아서. 네, 나율님이 뭘 궁금해하는지 알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만 하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요. 제가 지금 여기서 나율님한테 나율님 그딴 식으로 살지 마세요라고 어떨 것 같아요? 좋은데요? 뭔가 핵심을 집어넣어서. 근데 코야님 나율님 이런 모습이 옛날 내 모습 같아서 싫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눈물이 나는 게 네. 뭔가 야 나율님 짜증나요랑 눈물 나는 거랑 저는 좀 뭔가 매칭이 잘 안 되거든요. 네. 어떤 마음인 거예요? 나율님이 짜증해서 눈물이 안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되게 나율님 공부 되게 짜증이 많이 났는데 나율님 내가 왜 짜증이 나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되게 싫어하는 내 모습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어떤 순간에 너무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지만 너무 궁금하고 저 사람 마음이 너무 사실 하나도 안 궁금하고 그런 것들이 불쌍해요?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왜 우냐는 거야, 루카 질문은. 보통 내 모습 같아서 싫으면 아 씨발 족같네 병신같이 살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네. 근데 막 눈물이 막 나고 막 이렇고 이러는 건 약간 안쓰럽고 불쌍하고 이런 마음이 들 때 눈물이 나는데 저는 그래서 코야님이 왜 우는지 지금 설명이랑 하나도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저는 나율님을 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간 관계들이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요. 깨진 관계들이 생각나서 속상한 거예요? 네. 그리고 좀 본인 때문에 힘들어했던 사람들한테 미안한 것도 생각나지. 그래서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루카한테도 미안하고 나나한테도 미안하고. 이해가 돼요.
뽑아줘. 뭐 이렇게 조심스러워. 야, 울어. 이렇게 뻗어주면 되지. 뭐 이렇게 조심스러워. 울어. 울어. 많이 울어도 돼. 근데 저는 코야님이 그렇게 우니까 설명을 듣고 나니까 좀 짠해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 코야가 많이 바뀌려고 노력하고 바뀌고 있다니까.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저도 그런 건 생각만 계속 있었어요, 사실은. 지금 얘기를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 몇 달 동안 계속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긴 있었어요. 누군데? 근데 미안하다고? 좀 그런 마음도 있고 좀 더. 나한테나 미안해. 나 생각하면서 울어. 대표님이 얼마나 그동안 힘드셨을까. 무슨 뭐 다른 집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짜증나게. 왜 여기 없는 사람 얘기를 해요, 미실님. 되게 관심 없어 보이고 좀 짜증나요. 코야님 지금 울고 있는데. 아니 나는 안 힘들었을 것 같아. 미실님 때문에. 누다님도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서 코야님 눈물 보니까 저도 울컥하네. 이렇게 말하면 좋잖아. 코야님 지금 어땠죠? 마음이? 근데 좀 슬퍼요. 계속 슬퍼? 그래. 코야님 저번 시간에 그 루카님 말고도 나나님이랑 밤님, 케이님이 코야님한테는 이제 뭐 관계적으로 기대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 들었었잖아요. 그때 마음이 되게 안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비슷한 감정이에요. 나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 말이 속상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웃는 게 아니라 되게 그렇게 얘기가 나왔던 맥락들이 있거든요. 어떤 대화 속에서 되게 어떤 처음에 저랑 루카님이나 나나님이나 밤님이나 케이님이 했던 그런 것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겪으면서 아 내가 그렇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알게 됐는데, 근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안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관계에서 되게 상대방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뒤늦게 문득부터 생각이 날 때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좀 잘 몰랐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이 지금 나서 눈물이 좀 많이 나요. 되게 외롭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러면서 또 하나를 생각하면서 울어보자. 어떤 생각이요? 그런데 사실은 집단 바뀌면 사람들이 관계 많이 끊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루카님이나 나나님 이렇게 마음 썼는데 돌아오는 게 없으면 지쳐서 관계를 끊잖아. 근데 어쨌든 관계가 지금 지속되잖아. 집단이 있어서 고맙다. 그러면서 좀 물어보자. 좋네요. 눈물 똑같았다. 눈물이 쏙 들어갔다 너. 썸네일 보려고 했죠. 아니, 썸네일 아까 뽑았어. 정말? 지금. 썸네일이요? 아니, 썸네일은 아까 뽑았다고. 본인 걸로 안 뽑아. 이미 오전에 끝났어. 9시 반까지. 근데 저는 코야님 얘기를 들으니까 좀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저는 여전히 코야님 좋거든요. 근데 나무님 얘기한 것처럼 집단이 아니었으면 저도 이런 표현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거나 개싸움으로 끝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코야님이랑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좋다 이런 생각 들어요. 저도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이번 주에 또 얼굴을 봐서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렇지. 맞아. 그런 진짜에 있는 점들이 참 안심이 되는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조금 더 내 생각에 덜 빠지게 되는 장치가 있다고 느끼고, 그리고 제3자가 얘기를 해주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뭐 되게 K님이 나한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너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이렇게. 그러지. 그런 점들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좀 딴 얘기인데 집단 밖에서 맺는 관계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해요. 어떤 순간에 막 속 시원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지. 자꾸 막 재개되는 거죠. 이를테면 그때 저 요즘 하고 있는 게 옛날 친구들하고도 못했던 얘기 하는 연습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확실하게 나는 얘랑 한번 좀 싸우더라도 계속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는 사람한테는 좀 그걸 얘기할 수 있게 되는 용기를 내서 그게 너무 애매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또 안 만날 수는 없는 관계인데 당장 안 만나기 좀 힘든 관계라고 느끼는데 무슨 관계가? 이를테면 되게 제가 몇 번 표현했었던 것 같은데 좀 옛날 그런 것들하고 얽혀 있어가지고 딱 잘라내기가 어려운데 어렵고. 내가 엄청 좋아한다고 느끼진 않는 사람들 그건 좀 얘기해보고 안 되면 좀 멀어지면 되지. 그리고 경조사만 챙기면 되잖아. 그런 관계에서 뭔가 말하는 게 제일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내가 이 사람을 많이 좋다. 그래도 얘랑 이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용기 내서 하는데. 죽이든 밥이든 얘기하자 약간 이런 마음이 되는데 나 얘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근데 또 얘를 딱 손절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이 너무 어렵 적절하게 거리를 계속 둬. 적절히 거리를 두는 게 방법인가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 모든 사람이랑 다 갈등을 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 근데 이제 그때 얘기했던 건 코야님이 자꾸 그런 관계에서 경험했던 거를 나나나 루카나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하소연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힘든 거잖아. 거리를 둬서 정서적으로 좀 안 얽히게 해. 그래도 되지. 그러면 좀 걔네들하고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좀 머리를 그렇게 굴리고 있거든요. 그래. 그렇죠. 또 집단을 하면 집단 밖의 관계들이 좀 멀어지는 관계들이 생겨. 뭐 만나가지고 뭐 시덥지 않은 얘기하는 게 별로 재미가 없거든. 맞아요. 맨날 똑같아. 애들은 잘 크냐? 할 말이 없어. 직장생활 별일 없지? 그럼 할 말이 없어 애들이랑 친구들이랑. 또 여신님은 또 왜 가만히 계세요? 좋았어요, 고양이 오는 거. 어떤 게? 왜 좋았어요? 이런 얘기를 좀 안 시키고 좀 먼저 하면 얼마나 좋을까, 코야님도. 여신님도? 코야님이 얼마나 좋을까, 여신님이 얘기를 하면. 관계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으로 배우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일을 또 책 가져와요. 연필이랑 공책 가져와가지고 적어요. 공부할 거면. 아니 옛날에 이제 공개했던 영상을 봤을 때 그래 맞아 이런 게 있었지 나도 이런 게 해야 돼 그 느낌으로 지금 여기 앉아 계시면 어떡해요. 지금 제가 한 얘기 듣고 기분이 어땠어요? 조금 좀 생뚱맞게 떠지더라고요. 예신 얘기를 듣고요. 배울 수 있어서 좋았대. 어땠냐 그 얘기 듣고. 어떤 점을 배우셨다는 거지? 이런 궁금증이 별 생각이 안 들었어요. 어떤 점에 뭐 배울 수 있다고 느꼈는데요. 일단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 그 지난주에 갈등이 있어서도 그 상대의 마음을 이렇게, 그러니까 나 때문에 상대가 마음 아팠을 거에 대한 그것 때문에 오시는 것 같았어서 또 이제 그 의미를 좀 알았고, 나도 저렇게 못하고 있구나. 조금 이래서 좀 그런 부분을 조금 내가 저런 식으로 하고 있구나. 이것도 좀 발견한 것 같고 그랬어요. 그렇군요. 별 생각 안 들어요? 네, 별 생각 안 든다고 얘기해요. 그럼. 별 생각 그렇군요. 별 생각이 안 들어요. 예신님. 이럴 때 되게 뻘쭘하거든요. 뻘쭘해 하세요 그냥. 그럴 수 있지. 참는 거 연습할게요. 아니 그러니까 가장 여기서 울고 있어. 그럼 우는 거 보니까 좀 속상하네요. 이런 얘기를 또 하면 되잖아. 그리고 나서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러네요 라고 하면 당연히 경험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배워갈 수도 있는데 우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우는 코야님 보니까 내가 뭐 한 걸 하나 배웠어요 이러면 이 사람은 뭐 그냥 본인의 학습을 위해서 뭔가 역할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지금 다시 해봐도 될 거예요. 그럼. 지금 말
그 우는 모습은 좀 속상했어요. 속상했고 근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나도 발견하는 것 같고 좀 내용도 어려운 것 같았어. 그러니까 우는 거에 대해서 왜 속상했냐면 관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민하고 많이 아파하는구나 이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속상하기도 하고 또 좋게도 보이고 그랬어요. 좋게 보였다는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좋게 짧게 하고 좀 들어요. 오빠가 하려고 했잖아요. 네. 처음에 얘기하셨던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좀 별 생각이 안 들고 그냥 그렇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속상했다는 말도 같이 들으니까 속상하셔서 이렇게 속상도 하시고 그래도 좀 마음이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여신님이 무슨 생각했는지 또 와닿는 것 같아요. 플리님 무슨 생각해? 옆에서 휴지만 살짝 갖다 주고.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 되게 제가 인기가 많다고 생각했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도 많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혼을 하고 좀 내성적인 남편을 만나고 이제 그러고 나서는 친구들 만나는 게 많이 줄었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사회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저한테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 감정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나를 공감받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저는 나율님한테 좀 많이 이입이 되는 것 같아요. 나율님한테? 그걸 왜 날 보면서 얘기해?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한 거지. 그래서 아니 나율님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랬네요. 그럼 내가 나율님한테 좀 관심이 되셨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나율님이 앞에 있는데. 그래서 나율님이 물어보고 뭐 얘기하고 생각하고 하는 게 저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은 저는 호연님 같이 이렇게 깨달음을 얻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 나율님한테 이렇게 생각이 좀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는 모습이 좀 아니요, 이상하진 않아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렇게까지. 그렇죠. 그 감정까지 저는 가지 못했으니까. 우리 동금이 힘들겠다. 엄마가 네 감정을 사실은 이해를 잘 못한대. 그럴 수도 있죠. 내가 그래서 엄마한테 엄청 뭐라 하거든. 제발 좀 냅두라고. 냅두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다른 얘기 합시다. 동금이는 어땠어 학교? 일주일 있었나? 네, 딱 7일 있었어요. 그 토요일날 와서 내려간 거는 이제 그래도 괜찮았고 이거는 근데 이제 도착해서 이제 바로 모여서 얘기하고 그러고 친구들 바로 만나서 이제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그 편입생들이 이제 온 게 많이 없더라고요. 여자애들이 편입 온 게 이제 거의 많이 없어서 처음이어서 네, 여자애들이 떨어졌어. 패 뭐라고요? 편입생. 편입생. 그래서 그 애들이 처음 왔을 때 되게 반겨주고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러고서 이제 그 이번 주 OT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완전 일반 학교랑 완전 방식이 다르니까 OT를 한 일주일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막 이렇게 학생회도 잘 꾸려져 있고 뭐 어디 부서들도 있고 선생님 부서들이 딱 나와가지고 설명을 해줘요. 여기는 이렇게 해서 올해는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다. 근데 이제 다른 애들은 그걸 이제 경험을 하신 거야. 그게 어떤 건지를 알잖아요. 근데 저는 말로만 들었으니까 이게 어떻겠다라는 거는 예상은 안 가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 기대가 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 도서관에 누더심쓰는 책이 있더라고요. 나 그런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거 빌렸어요. 반가웠겠다, 그쵸? 네, 엄청 반가웠어요. 다 층이 아니라 1층으로 다? 예, 있어서 완전 약간 해방되는 기분이었어요. 뭔가 이렇게 항상 학교 하면은 그렇지. 건물 딱 하나로 있고 좀 이렇게 층이 이렇게 있고 못 내려가고 뭔가 이렇게 울타리 안에 감옥 안에 갇혀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이렇게 감옥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약간 내가 좀 이동을 좀 많이 해야 되긴 해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에 너무 다르니까 그 원래 학교의 분위기랑. 그렇겠다. 애들은 어때요? 애들은 되게 좋아요. 다들 좋아요. 근데 얘네들은 입학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이 살아온 애들이니까 거기서 이제 약간 끼기는 어렵죠. 근데 좀 잘 챙겨주고 많이 얘기도 하고 그런 애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 학년이 좀 핵심 학년이에요. 그러니까 딱 중간에 있다 보니까 학생회장도 있고 뭔가 이렇게 다들 부장을 많이 하고 리더를 많이 하는 자리예요. 근데 이제 편입생들이 리더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원래 있었던 애들은 뭔가 이렇게 뭔가 생각을 이제 다르게 못하니까 뭔가 저는 이제 여기 다른 데 있다가 왔으니까 여기서 뭔가를 해야겠다, 뭔가 하면 좋겠다라는 게 더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그냥 있는 애들은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원래 항상 있었던 익숙한 곳이니까 뭔가 이렇게 그래서 편입생들이 리더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거 맡았어? 동금이도? 지금은 좀 이렇게 1학기니까 아직은 좀 보고 2학기 때? 네, 2학기 때나 하고 싶어요. 네, 과정별로 과정 부장이 있어요. 과정 회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과정, 본과정, 심화과정이 있어요. 근데 각 과정마다 이제 회장이 있고 전체 회장이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학년별이 아니라 그 과정도 나눠져 있는 거라고? 네, 과정별로 나눠져 있고 학년별로 나눠져 있는데 과정별로 많이 이제 어디 가거나 그럼 무슨 과정인데? 본과정. 본과정? 네, 본과정 이제 마지막 4학년이니까. 그래서 1, 2학년이 그 2초 과정이고 3, 4학년이 본과정이고 5, 6학년이 심화과정인데 이제 심화과정 가면 뭔가 이렇게 과제가 많아요. 좀 이렇게 할 게 많고 이제 선택에 따라서 자서전이나 소논문을 쓰고 가야 돼요. 복잡하다. 고생하겠다, 야. 네. 그리고 이제 기숙사도 몇 인 일실이야? 저는 이제 운 좋게 이제 2명 저랑 한 명 있어가지고 있는데 원래 2층 침대 2개 있어서 4명이서 자는 그 공간인데 그 2층 침대가 좀 허술해요. 그래서 이제 1층만 쓰는 걸로. 그래서 2명? 네. 몸매는 잘 맞아요. 괜찮네요. 그럼 기숙사 남선 돌아가면서 쓰게 하겠네, 학교에서? 그쵸. 근데 아직은 지금 정해져 있네. 그 걔네들이 뭐 몇 년 동안 쓰진 않을 거 아니야? 네. 바꿔줄 거 아니야? 네. 그래. 올라올 때는 어떻게 올라오고? 버스 셔틀.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서울 이제 용인 쪽에 신갈, 동양 여행? 죽전, 교대 이렇게 서요. 아, 그렇게 해서? 네. 그럼 어디서 내렸어? 죽전. 죽전? 죽전에서 죽전역으로 가면 그래. 그렇겠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럼 내려갈 때는? 내려갈 엄마한테도? 때도 셔틀? 네. 오. 사실 죽전역 가서 좋은데? 네. 그러게. 몇 시간 걸려요? 버스로 타면은 빨리 가더라고요. 한 3-4시간. 그렇지. 언제 내려가, 그럼? 월요일. 월요일날? 월요일날 10시. 10시까지 거기 가야 돼요. 저희 정류장에. 그럼 너 2주 후에 오는 거야, 이제는? 네. 비했던 거에 비해서 어때요?
일단 거기는 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아직은 좀 뭔가 OT 기간이기도 하고 뭐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택 수업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OT를 가야 되는데 장소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걸 들으려면 저기 가야 되고 이걸 들으려면 저기 가야 되고 하는데 뭔가 이제 안 가고 그냥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있어 봤는데 뭔가 이렇게 다들 흩어져 있고 어디 가는지 모르고 뭔가 이렇게 넓고 하니까 혼자 있는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요? 아니면 불편해요? 약간 혼자 있으면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좀 피곤해요. 오히려. 힘들 것 같은데 혼자 생각하는 거. 약간 저도 혼자 있을 때가 많았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뭔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좀 혼자 사색이 좀 빠지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계속되다 좀 피곤하고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어제도 어떤 델포이라고 그 식당이 있는데 식당에서 이제 다 막 모임도 하고 거기는 이제 바닥에 이제 책상을 가져와서 먹는 걸로 해서 그게 없으면 밥 먹는 시간이 아니면 그냥 거기서 놀고 그래요. 그 식당 이름이 뭐라고? 델포이. 델포이? 델포이 신전? 재밌다. 알아들은 나머지 신기하다. 확실히 철학을 하는 학교네. 그치. 그래서 뭔가 틀고 싶은 걸 틀고 이제 쉬는 시간에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뭔가 제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원하는 게 안 되면 뭔가 이렇게 되게 혼자서 힘들어하고 뭔가 원하는 거를 혼자서 얘기를 할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는데 원하는 게 뭐였어요? 노래 틀고 춤추자고? 애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이런 거?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틀고 그러니까 음악을? 네, 원래 그게 있어요. 덕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틀고 싶어 해요. 근데 덕후가 아닌 사람들은 다른 것도 틀자 하는데 보통 덕후도 주변에 있는 애들은 그 덕후를 좀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그 무리가 이미 생긴 거고 저는 이제 그게 아니니까 저 다른 덕후니까 또 이제 그것만 또 보고 싶은 거죠. 제가 좋아하는 것만. 근데 이제 그럴 수는 없고 하니까 그렇지. 내가 이 의견을 내는 것도 뭔가 조심스럽고 그치. 편집장은 좀 눈치 좀 봐야 돼. 그래서 이제 혼자서 그냥 있고 혼자서 생각하고 상처받는 게 너무 그러니까 상처라는 게 뭐냐면 원래 있었던 중학교 있잖아요. 중학교에서 그런 적이 많아요. 좀 뭔가 내 의견이 무시되고 그런 그렇지. 적이 좀 많은데 그렇게 약간 떠오르고 그리고 그게 불편하고 좀 혼자서 그냥 혼자 생각하고 혼자 힘들어하고 그런 거라서 그래. 어때요 편입생? 그 덕후가 뭐지? 궁금했어요. 중간에 말 끊을 것 같아. 아 빨리 맘 끄고 물어봐요. 덕후가 뭔가를 이제 엄청 좋아하는데 그걸 나는 이제 파고들고 엄청 좋아하는 그걸 덕후라 그래요. 아이돌 팬? 아니야 아이돌만이 아니야. 뭐 어떤 거든지. 네. 지금 얘기하는 건 가수 특히 노래들 어때요 편입생? 좀 대한민국 편했어요. 대한민국 편입생이잖아. 그러니까 편입생의 입장에서 좀 얘기 좀 해줘. 편입생 선배. 처음에 저 신뢰하죠. 편입생이 그 무리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조금 눈치껏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그래야지. 아 그리고 편의점 친구 한 명 있어요. 같이 얘기 좀 해줘. 얘기를 했는데 그냥 넘어가니 너는. 유진님이 그렇게 얘기해줘서 제가 이거 좋아? 눈치 봐야 된대요. 근데 싫잖아요, 노부미님.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잖아요. 왜 눈치 봐야 돼요? 왜 눈치 봐야 돼요? 이러고 싶을 것 같은데? 눈치 그렇지 봐야 않아요? 되는 건 저도 알고는 있어요. 알고 있는 거랑 동금이님이 하고 싶은 거랑 다르잖아요.
근데 동금이님은 해야 될 말을 한 것 같고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는 것 같아서. 눈치를 안 보고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매번 안 됐어요, 혼자. 뭐가 안 됐다고? 당당한 게 안 됐다고? 네,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뭔가 속에 있는 마음을 그러니까 속 시원하게 얘기하고 털어놓고 그런 게 이제 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좀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분위기에 안 맞게 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안 됐다는 거야? 그거를 하고 나서 당당한 게 안 됐다는 거야? 얘기 자체를 얘기 자체 못했어? 네. 눈치 이미 보고 있지 않아요? 그쵸? 조심하고 있죠. 눈치 이미 보고 있어요. 이렇게도 얘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럼 눈치 이미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되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데 뭔가 이렇게 저는 그것은 괜찮았어요. 근데 지내면서 뭔가 원하는 게 있거나 그럴 때는 항상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억울했죠? 응? 억울하다고? 약간 혼자서 그게 상처받는 게 너무 싫어요. 저도 너무 혼자서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래요. 무슨 생각을 했어? 이렇게 나는 왜 계속 얘기를 못하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계속 뭔가 얘기를 해도 뭔가 안 맞는 것 같고 내가 어디를 가야 하지? 어디에서 내가 있어야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지금 좀 춥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 안은 따뜻해요. 따뜻한 데에서 있으면은 이제 그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왜 안에 있으면. 근데 이제 밖에서 있거나 혼자서 있는 게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있어야 되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있어야 되는 건 뭐야? 왜 밖에서 혼자 있어야 돼? 그게 아니면 선택지가 그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다른 애들 우르르 갈 때 같이 가면 안 돼? 우를 수가 없어요. 다 따로 어떻게. 다 애들이 혼자 있는 거야? 아니 흩어져. 왜냐면 놀이 지어서 친한 애들끼리 가자. 어때요? 그러니까 아니면 뭐 일정이 달라서 따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선택 수업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거를 들으러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OT는 조금만 하고 시간을 그걸 다 길게 안 하고. 그러니까 조금만 하고 나머지 애들은 어디 갔냐고. 모르겠어요. 그걸 못 찾겠어. 애들을 네. 막 찾아다녀. 애들 어딨지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이거 근데 애들은 뭐 따뜻한 데 있다며. 본인은 추운 데 있고. 그 애들이 어디 있는지 아는 거잖아. 따뜻한데 델포의 신전에 있는 거 아니야? 있는 애들은 또 다른 애들. 좀 다른 애들이고? 네. 친해지고 싶은 친구 있어요? 좀 말 더 걸어보고 싶다던가. 일단은 있죠. 근데 있어요? 이미 무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학생회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회장이요? 네. 근데 그 친구는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 편입생 한 명 있다며? 네. 여자애? 네. 걔랑 같이 다니면 되지. 네, 걔랑도 많이 같이 살아요. 그래. 근데 델포이 안에서는 그 다른 친구들이 다른 음악을 들으면서 막 춤도 추고 그러고 있는데 동금이는 그 안에서 같이 그 다른 덕후의 그 컨텐츠를 보는 게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기 어저께 잠깐 했는데 그건 NCT고 동금이는 투바투를 보고 싶잖아, 그지? 근데 NCT의 그 분위기에 같이 있는 게 싫은 거야? 싫은 건 아닌데 그냥 재미가 없지. 그래서 그냥 남아서 혼자 그냥 있는 걸 선택하는 거야?
아니, NCT가 가수야? 네. 그리고 그래 투바투 뭐야? 투바투도 가사 남자 가수. 가수야? 네, 아이돌 그룹. BTS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BTS도 좋아하고 토마토도 좋아해요. 아 그래? 근데 NCT는 아닌 거지. 아 그래? 아니 근데 막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동금이가 되게 밝은 척하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신경 쓰였어요. 뭔가 단어 사이사이에 뭐 혼자 있다던가 혼자 생각한다던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막 눈치 봐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되게 말 잘 듣는 어린이처럼 대답하고 자기 얘기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속상했어요. 분명히 힘들 것 같거든요. 완전 다 이미 친한 친구들 있다고 그랬잖아요. 4년 동안 같이 있었으면 걔는 얼마나 친할 거야. 동금이 좀 쓸쓸할 것 같은데 본인 얘기도 해줘. 나이 들어서 학교 갔더니 힘들었다고. 너무 쓸쓸했어. 저는 10학번이라고 2010년도에 대학교를 원래 들어갔는데 20년도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10년 어린애들이랑 10살 어린애들이랑 이렇게 가려니까 말도 잘 안 통하고 외롭더라고요. 외롭지. 나도 편입했었어. 나도 학교 다시 들어가서 나이 어린 남자 그 느낌 알지? 눈치 봐야 되고 내가 어느 무리에 속해야 되나 이러고 있고. 근데 무리는 딱히 없어요. 애들이 좀 적어서 다 같이 친해요. 그래. 오히려 괜찮네. 처음에 적응 기간이어서 그런 거지. 근데 그거를 본인이 좀 상처받았다 옛날 생각하면서 그렇게 갖고 가면은 자꾸 관계에서 좀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 상처받았다 하지 말고 옛날 생각나서 좀 힘들었다 이렇게 좀 말 표현만 좀 바꿔봐. 근데 나는 동금이님 이미 친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동금이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원래 다 친해요. 걔네 원래 그냥 다 같이 다녀요. 무리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약간 자존심 상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은 좀 동금이님이 초라하게 느껴질 것 같다던가 그런 마음 들어요. 무리요? 그러니까 이미 다 친하겠지. 4년 동안 지냈으면 엄청 친하겠다. 무리가 좀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금이님이 계속 아니에요. 원래 그냥 다 같이 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아직 덜 친해서 어색한 것 같은데 그래서 말한 건데 자꾸 그냥 다 무리 없는데 이런 식으로 반박하는 게 혹시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건가? 그렇진 않아요? 근데 동희님 말에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건 알아? 다 같이 친해요. 그런데 본인은 혼자 있어. 이거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루카님이 사실은 무리가 너네 있는 건데 네가 그걸 좀 인정하기가 싫은 건 아니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아니 3명만 모여도 얘네 둘이 친하고 나는 동떨어지면 얘네가 무리인데 그럼 그런 면에서 좀 소외감을 느낄 수 있거든. 그러니까 편입생 느낌인 거지. 그쵸? 편입생 어때요? 남한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거 같지? 네,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교양. 다 교양 있고 교양. 아이들 양육할 때도. 다 그런 거 같고 아니야 다 사람은 다 똑같아. 막상 들어서 보잖아. 나도 너무 주류를 안 살아서 주류 사이가 되게 궁금했거든. 근데 주류도 들어서 보니까 얘네들도 다 외로워. 비슷하구나 인간들. 수류가 뭐예요? 응? 수류가 아니요. 뭐라고? 주류가 뭐냐고? 큰 흐름, 큰 흐름. 작은 흐름 말고 큰 흐름. 술 무리로 말하는 거. 술 마시는 무리로 말하는 거였어. 나훈이 근데 제 얘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들어요? 뭘? 동금이님 나 알지. 우리는 그럼 그래요? 우리 느낌이 있지. 그럼. 좋다. 근데 동금이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이제 교실에서도 음악을 많이 듣거든요. 무슨 뭐 점심시간도 신청하고 그런 게 있고.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BTS를 되게 좋아했어요, 당연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표현이 많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애들이 좀 안 좋은 좋아하니까? 반응들을 많이 보였으니까. 그렇지, 그럴 그래서 수 있지. 표현하는 게 지금 그래.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NCT를 좋아해. 네 취향을 바꿔 일단. 아니면 1년만. 이게 거부감이 들면 목적을 갖고 그냥 좋아하는 척 해보자 해봐요. 얘네랑 잘 지내고 싶으니까 이거 그냥 해보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다른 거고 그 친구들이랑 같이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어요. 슬램덩크를 보러 갔는데 제가 그걸 아예 모르고 그냥 아예 안 좋아하는 거였는데 그냥 같이 가서 그냥 같이 봤어요. 잘했어. 잘했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는 사회생활을 배우는 거야. 집단에서만 솔직하게 하고. 알지? 그래, 마무리를 합시다. 저는 오늘 루카님 좋았어. 그 조금 다음부터 좀 자신감 있게 해볼 수 있는 세세하게 따뜻하게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좀 도전해봐야 되겠다 하는 게 아주 좋았고, 동구미님은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미안 편의 부분 들어봤지만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조금 많이 밝은 것 같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잘 적응할 것 같다 하는 여기 집단이 있으니까 그런 믿음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나율님이 아까 이제 얘기할 때 보니까 나하고 비슷한 좀 공통점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뭐랄까 답답하게 느꼈는데, 그런 답답함을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 아니면 감싸줘야 되는 거 아닌가? 조금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좀 다음에는 이런 그런 답답함을 좀 화를 내야 되나? 나한테 있는 모습이니까 화를 내긴 조금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그리고 조금 반가운 것도 있었어요. 조금 공통점이 있어서 조금 친근감도 있었고, 뿔리님은 아까 코야님이 얘기를 잘 이해를 못했다니까 저는 조금 기뻤어요. 저만 이해를 못하는가 했는데 나 같은 동료자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그 부분은 좀 기뻤어요. 지금 기분 나쁘게 들릴 수는 있겠는데 좀 그랬어요. 솔직한 얘기를 지금 한번 연습해보는 거에 그렇게 기뻤고, 코야님은 처음에 이렇게 많이 지쳐 보이고 그래서 좀 신경이 쓰였거든요. 근데 이제 관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더 힘들었겠다. 근데 뭐랄까? 아까 울면서 얘기하면서 이제 그 마음이 또 이렇게 루카님한테 이렇게 닿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도 안심이 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안도감도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미실님 오늘 다른 때보다 예상보다 조금 기분이 이렇게 좋아 보여서 저도 같이 반갑더라고요. 이제 밴드에는 이제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썼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아침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기분이 되게 좋아 보여서 같이 좀 반갑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느다지님이 저를 계속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이런 게 이게 관심이라는 게 오늘 좀 더 이렇게 하게 돼서 그 소리 지르는 게 조금 좀 좋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좋게 느껴졌고, 앞으로 조금 노력은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저는 지금 혜진님 얘기를 듣고 좀 황당한데 아까는 되게 마음이 쓰이고 되게 그래도 좀 저 모습으로 뭔가 좀 되게 느끼는 건 저것 것도 많고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또 아까 뿔리님이 저 우는 거 이해 안 된다 했을 때 저는 그럴 수 있겠다 했거든요. 근데 또 그걸 마무리 때 뿔리님한테 저도 사실 그래가지고 공감이 됐어요 얘기를 하는 게, 네? 이제 다시 뿔리님이 이해가 잘 못했다는 걸 공감했다고 하는 게 혹시 이거 아까 그 얘기인가 좀 싶어가지고 되게 아까는 뭐 그렇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더니 지금은 또 이해가 안 된다 얘기 안 하는 것이 좀 황당하게 느껴져요. 잘 이해를 못했어요. 다시 좀 다음 주에 같이 다시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이랑 지금 마무리 말이랑 달라서 황당했대. 제가 이제 뿔리님한테 한 얘기요? 아까 여기는 이해한다고 해놓고 지금은 이해 못했어요. 나도 그래요 라고 하니까 그 장소 말고 평시 내가 여기 흐름을 내가 따라 못 가고 이해를 못 한다고 생각해서 조금 열등감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 나하고 조금 이해하는 부분이 좀 떨어지는 게 비슷하거나 이래서 그랬지, 그 상황 놓고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제 말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좀 변명처럼 느껴지는데 이건 다음 주에 다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지금 또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아졌는데 지금 마무리 말을 막 그랬으니까 다음 주에 알겠어요. 다음 주에 꼭 봐요.
네. 예, 그렇게 좀 느껴졌고 네. 그리고 오늘 좀 루카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서 되게 좋고 좋아요. 되게 좋고 계속 잘 앞으로 더 다르게 관계 잘 해나가 보자고 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학교 첫 주 갔다고 학교 이번에 첫 번째 주 맞죠? 첫 번째 주라서 되게 잘 다녀왔나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좀 쓸쓸한 얘기여가지고 근데 또 너무 당연한 얘기다 치고 근데 또 걱정도 되고 근데 몇몇 표현들이 저도 좀 마음에 걸려요. 다들 따뜻한 곳에 있는데 추운 곳에 있다 약간 이런 것들이 정말 온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금이님 마음의 그런 감각들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사람들하고 얼른 잘 친해지고 그 안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적응 잘 하길 바래. 나율님 되게 아까 얘기 듣는데 참 저의 모습같이 느껴지고 그게 저의 생각으로 넘어와가지고 되게 눈물이 났던 거였고 그냥 사실 아직 전 나율님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나마 나무님이 옛날 나갔다 해가지고 아 그냥 그런 건가? 좀 이런 것들이 들어서 그냥 나율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어떻게 관계를 생각하고 타인을 생각하는지 앞으로 조금 더 얘기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궁금해졌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호연님 저번 주에 보고 그때는 이제 사람들 얘기만 듣고 그 루카님이랑 2년 넘게 관계를 하면서도 뭔가 루카님의 그러니까 상대의 힘듦보다 나의 힘듦에만 갇혀서 저렇게 사는 사람인가? 그래서 상대가 참 관계하기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좀 그렇게만 봤는데 오늘 되게 그 눈물의 의미?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되게 이 사람이 변화하려고 그 힘들었던 상대에 대한 그 미안함 때문에 막 우는 모습까지 보니까 이 사람 되게 진정성 있는 사람 같다라는 생각을 저 혼자 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네 그렇게 했고 루카님 아까 얘기 들으면서 제가 아 내가 사회생활을 남편이랑도 하는구나 이 생각하면서 저 남편한테 막 방귀도 앞에서 안 끼고 트름도 안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안 보여주고 싶어서 아 이것도 사회생활인가 이 생각이 언뜻 들었는데 아 나 어떡하지 뭐 생각하긴 했는데 근데 루카님이 뭔가 그거를 좀 상세하게 설명해줘서 좋았어요. 뭔가 그렇구나. 그리고 또 동금이님 얘기 들으면서 저는 학창 시절에 매해 그 3월이 되게 싫었거든요. 무섭고 그 낯선 그런 거 너무 싫고 막 두려웠는데 근데 동금이님 얘기 들으면서 되게 내가 걱정했던 것보다 되게 그래도 적응을 잘 하고 있구나? 되게 밝다? 나 혼자 너무 높아심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래도 2주마다 온다니까 계속 그 학교 생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안심이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일단 나무님이 얘기를 찰떡같이 알아들어줘서 좋았어요. 마음 알아준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동금이님 좀 마음이 쓰여요. 계속 걱정도 되고 근데 뿔리님도 같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런 생각을 하다가 뿔리님이 그러니까 제가 본 것도 아니고 사실 모르죠. 그냥 혼자 생각을 한 건데 동금이님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 힘들어하고 있으면 뿔리님은 뭐 그래서 뭐 어떻게 됐는데 뭐 자세히 물어봐주고 마음을 물어봐주진 않을 것 같고 그럼 너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지 이래서 이러지 않았을까? 걔 입장에선 이럴 수 있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동금이가 너무 뭔가 걱정되고 뿔리님도 답답하겠다 어떻게 방법을 모르면 좀 계속 혼자 생각이 복잡했어요. 그래서 근데 뿔리님이 워낙 남편분이랑도 그렇게 조심하고 원래 성향이 그러면 그게 진짜 쉽진 않겠구나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아까도 이렇게 물어보셨지? 아마 동금이가 뭐 NCT를 어떻게 하고 이랬는데 이것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에도 저는 여기서 그렇게 우리한테 설명 안 해줘도 동금이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저렇게 설명을 하고 정리를 하려고 하시나. 그냥 그 시간에는 동금이가 뭘 느꼈는지 조금 더 같이 얘기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좀 들어서 답답했어요. 뿔님도 좀 자기 얘기를 감정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는데 답답해요. 동금이가 뭔가 사이사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좀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같이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다행이다, 좋다 싶었고, 그리고 아까 뭐 여신님이나 나무님이 얘기한 것처럼 학교는 사회생활이니까 막 거기서 엄청 솔직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 와서까지 괜찮은 척 할 필요 없어요. 같이 좀 어렵고 얘기하기 힘든 거는 거기 말 못해도 와서 꼭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코야님이랑 관계에서 이렇게 얘기를 이어갈 수 있어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어서 좋기도 하고, 저도 어떻게 보면 제가 일방적으로 당한 건 아니잖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코야님한테 이런 식으로 뭔가 불편한 감정을 표현했는데 코야님도 같이 이렇게 받아서 쭉 이어서 관계해주는 게 저 너무 좋아요. 저는 제 바람은 저도 다치지 않고 코야도 다치지 않고 마음을 계속 주고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나율님 아까 방귀 안 트고 트럼 안 탔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너무 힘들겠다. 24시간 중에 거의 집에서 편한 시간 같이 보내는 사람인데 그걸 안 트면 어떻게 하시지? 약간 진짜 힘들겠다 이런 생각 들었고, 나율님을 밖에서 봤으면 되게 나이스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되게 그냥 잘 지냈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런 차가운 지점에 마주했겠죠?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래서 얘기를 좀 더 같이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여신님도 아까 전했던 마음 그대로예요. 같이 그냥 안심하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미실님 생각을 일하면서 좀 했어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미실님이 그 알코올, 그러니까 단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힘든 과정이 있잖아요. 힘들어 하시고. 근데 제가 어떤 때 생각이 났냐면 그 환자분 중에 이렇게 저희는 치료를 하다 보니까 차트를 계속 봐요. 간호인지랑 그런 알코올리즘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너무 짜증을 내고 되게 막 뭔가 맥락이 안 맞게 화를 내셔가지고 화가 좀 났었어요. 그 환자분한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미실님 생각이 들면서 미실님도 단주하시면서 되게 힘들어 하셨던 거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미실님이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것처럼 이분도 좀 애쓰고 있겠다 싶어서 좀 마음이 누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미실님 생각났었어요. 이상입니다. 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감정을 잘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리고 난 굉장히 공감 능력이 뛰어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착각이라는 걸 이제 깨닫고 살고 있는데, 근데 요즘에 또 이제 미슐린 그 밴드 올리시는 거에도 댓글을 쓰잖아요. 근데 댓글을 올리면서 되게 고민이 많이 돼요. 이렇게 올리는 게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쓴 걸 봐도 뭐 나아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충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루카님 말씀하신 것처럼 궁금이하고 대화하는 게 똑같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힘들고 어렵고 더 잘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라는 아쉬움이 많이 들고, 루카처럼 동금이랑 대화를 해주면 동금이가 훨씬 더 많이 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못하니까 좀 속상하고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회사에서는 팀을 옮겼고, 그리고 지금 동금이로부터 생긴 새로운 인연들, 그 학부모들 모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대안학교로 아이들을 보낸 학부모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의가 대단하고 이게 좀 달라요. 바깥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는. 근데 거기에 이제 저도 융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 회사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그렇게 또 다른 이제 네트워크가 거기서 학부모 네트워크가 생기는데, 이게 내가 나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도 싫고,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좀 마음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 모임도 계속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갔다 오면 이렇게 그냥 쓰러져 자더라고요. 되게 힘들어요. 근데 아직도 잘 모르겠고 언제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마음이 힘들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새 학교에 들어가서 솔직히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이 더 많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원했던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고, 그리고 친구들도 다들 이제 좋고 다들 잘해주고 그런 건 있어요. 잘해줄 노력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 친해진 친구도 있고, 제 얘기 잘 들어주는 친구도 있고,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이제 약간 적응을 하려고 빨리 노력을 하는 건 이제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천천히 이제 시간 가는 대로 뭔가 너무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가는 시간을 제 몸에 맡기면 될 것 같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엄마랑도 점점 그런 학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금전적인 문제가 엄청 크더라고요. 이제 정말 돈이 많이 드는 학교예요. 이게 재단이 따로 없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이제 돈으로 운영이 되는 학교예요. 근데 또 어디 여행을 가고 그런 것도 많다 보니까 정말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제 학부모들이 점점 이렇게 돈을 다 내서 그걸로 이제 학교 시설도 만들어지고 뭐가 이제 공사도 되고 그러는데 되게 약간 그런 거 어제 들었거든요. 그런 거 듣다 보니까 되게 이게 문제가 크겠다 싶기도 하고, 그리고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는구나 또 느껴졌고. 돈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그것도 저는 약간 엄마가 어디 뭐가 나가고 이런 얘기할 때마다 뭔가 바람이 쑥쑥 빠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약간 엄마가 더 클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되게 힘든 일이구나 돈 나가는 게 좀 더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제 2주에 한 번씩 오는데 그래도 좀 많이 얘기가 나누고 학교에서도 힘든 일 있으면 얘기하고 그런 공간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동구매님이 처음 왔었을 때 되게 부잣집, 지금도 그런 건 있어요. 부잣집에서 그냥 좋게 고생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단란하게 잘 자란, 공주같이 자란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막연한 부러움? 그러니까 우리 딸하고 비교가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물론 이제 편입이니까 이제 가가지고 이제 좀 걔네들보다 이제 오래된 애들하고 좀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 들지만, 그걸 떠나서 그 한편으로는 저는 좀 외로움이나 이 속에 있는 것들도 제가 잘 못 느끼고 안 보였던 그런 것들이 오늘 얘기를 해서뿐만 아니라 이제 그동안 쌓이면서 오면서 그렇게 생각이 조금 변하더라고요. 동구미로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고 저는 그때 노래 해줬을 때 나 사실 딸내미한테 물어봤어요. RM 누구야? 그랬더니 방탄소년단 있어 엄마. 근데 솔로가 나오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구나, 걔가 BTS 좋아한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네, 노래 듣고서는, 그러니까 이제 가사는 이렇게 막 들어오진 않았는데, 일단 멜로디는 괜찮아가지고 몇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날 동구미님이 그렇게 이렇게 노래나 이런 거 추천해주면서 관심을 보여주고 이랬던 게 굉장히 이렇게 정말 애써서 이렇게 나왔다는 그 마음이 너무 느껴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얘기는 이제 꼭 해주고 싶었었고, 그리고 루카님 얘기 들을 때, 처음에 왔었을 때는, 루카님이 제일 보면 여기서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중간중간에 질문을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부럽기도 하고, 난 그게 언제 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아까 전에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코야님 얘기하다 갑자기 이제 그동안 나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그럼 누가 딱 생각이 나가지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는데 그 순간 이제 딱 들어온 답이 혼자만 생각하고 혼자서 나 여기 없는 사람 생각 관심 없고 막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쪽팔렸어. 사실 이렇게 뛰어나가고 싶었어요. 나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게 그다음부터 집중이 안 돼가지고 사람들 말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는. 그래가지고 내가 내가 아까 나 요즘 무슨 얘기를 한 거지? 내가 앉아가지고 남한테 관심 하나도 없고 남들이 나 어떻게 신경 쓰나 쪽팔린 것만 생각하고 앉아있는데 내가 뭐가 변해졌다고 그딴 말을 했지? 쪽팔려.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게 나 미쳐버리겠는 거야. 그 순간부터. 그래가지고 내가 내가 관계를 여기서 할 수 있을까? 정말 사람들 맺을 수 있을까? 온갖 생각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나 혼자만 그냥 갖고 갈까 하다가 그냥 마무리 때 그런 느낌이었다 얘기는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얘기했었고 일하다가 본인 생각났대잖아. 근데 사실 그게 막 기분 좋은 건 아니었어. 왜냐면은 한편으로는 나를 힘든 거를 좀 이해해준다 이런 느낌도 받았는데 한편으로는 뭐지? 역시 알코올리즘 맞긴 맞구나 이런 찍힌 느낌? 한마디만 해도 돼요? 네. 저는 미실님 덕분에 배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힘듦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죽기 힘들었어요. 정말. 솔직히 무자신인데 이해 못할 거예요. 그렇지. 못하지. 뭐 어떻게 이해해 내가. 하여튼 그래도 이제 댓글 달아주시고 사실은 저도 그런 얘기 올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시켜서 올린 거긴 맞긴 맞는데 이렇게 올리면서 집사람들이 이렇게 댓글 달아주고 하니까 저도 힘도 나면서 저기 뭐라고 얘기되지? 더 이 사람들이 본다는 느낌이 나면서 내가 더 단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같이 하는 건가? 근데 난 정말 집단원들 바꾸면 너무 힘들어요, 정말. 차라리 이 집단원들하고 4년째 계속했으면 좀 낫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생각이 많고, 또 혼자 꽂혀가지고 또 별 생각하고 있다가, 그러고. 그리고 동감한테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 교보문고 갈 사람 그 얘기 들었을 때 한 30분 정도는 괜찮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길게는 힘들고 사실 나도 근데 병원 예약을 해놔가지고 이제 못 가게 됐는데 굳이 그 얘기를 쓰는 게 또 변명하는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댓글에 안 달았어요 저도. 그리고 하여튼 그랬어요. 진짜 딱 한 개만 더 이거 한 점을 정했는데 그 플리님한테 잘하고 있어. 딱 그 말에 되게 신경 쓰기 힘들었어요. 여기 보고 얘기해. 내가 언제 그래? 잘하고 있다고? 신경 쓰인다고요? 플리님이 그 말이 아니라? 예술을 관심 많은 거 동금이한테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랬더니 잘하고 있어 그랬었거든요. 질투 났다고요? 네. 다 했어요? 네. 나는 초반에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얘기가 없었던 상태에서 한마디 한 게 칼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당연히 나도 계속 그냥 이런 얘기 하다가 근데 칼 생각도 나네. 그럼 그래? 이렇게 할 텐데 얘기 내동 없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 외롭지. 같이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집단한 얘기를 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앞뒤로 본인 얘기가 없었어. 그래서 초반에는 한 30분간 얘기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좀 하라고 주절주절. 이해됐어요? 그리고 여친님 집단에서 얘기하는 게 본인이 국경을 넘는 것보다 더 힘들었다고 하니까 진짜 힘들구나 좀 이해도 되면서 아무튼 본인이 말을 안 하면 같이 있는 사람이 되게 외로워. 그냥 혼자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으면 그냥 혼자구나 하는데 앞에 사람이 있는데 얘기를 안 해. 그럼 상처 주는 말도 할 수 있잖아. 그게 오히려 더 그런 거야. 상처가 나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상처가 나. 그리고 본인이 상처를 주면 얼마나 상처를 준다고 그래. 본인 되게 영향력이 있어야 상처를 크게 주지. 영향력이 별로 없으셔. 미실님도 지금 아까 루카님이 그래서 기분이 나빴고 제가 플리님한테 하는 게 그랬고 그럼 내가 상처받아? 그래 그랬겠다. 이해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좀 얘기를 좀 해요. 이런저런 얘기를 좀 제발 좀 10분 이상 가만히 있지 마. 그랬으면 좋겠고, 그리고 동금이님 눈치 좀 보고 사는 거야, 3년 동안. 그래서 거기서는 좀 사회생활도 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돈 얘기하는 거는 실제 돈의 문제는 부차적이야. 그게 뭐예요? 돈이 아깝다라는 얘기를 하거나 내가 거기를 보내니까 우리 집의 경제가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아, 그죠. 그 정도 될 거면 미안하니까 학교를 좀 옮겨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근데 돈 얘기를 하는 거는 그만큼 네가 거기서 많은 거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니까 돈은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본인이 돈을 써야 또 저 사람들이 돈을 벌잖아. 그치? 이게 항상 경제의 원리야.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고 지출이 있어야 수입이 있어. 그래서 돈을 많이 쓰셔 그냥. 미안해하지 말고. 대신 집에 오면은 특히 이제 엄마나 아빠한테 좀 집에서 계속 이거 꽂고 막 혼자 이러지는 말고 하루는 엄마 아빠한테서 얘기도 좀 하고 수다도 좀 떨고 아빠한테 아빠 고맙다고 보내줘서 이렇게 좀 얘기 좀 하고 그런 좀 사회생활을 해. 어느 정도는. 그래야 이제 엄마 아빠도 좀 기분이 좋고 좀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야. 좀 부모한테 와서 좀 얘기 좀 하고 그러면은 좀 기분이 부모는 좋더라. 그래서 뭐 돈은 없으면 대출 받아서 너 보낼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그렇게 좀 하면은 좋겠고. 그리고 미실이 아까 그 얘기했잖아. 본인 단주하는 거 힘들 때 올리면 사람들이 다 좀 보고 있고 한다고.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본인 지금 상황이 힘든 거. 그래서 제가 그러라고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힘들 때마다 나를 내가 단주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거 계속 좀 생각을 하면 좋겠고. 그리고 나도 잘 모르지 뭐. 나도 뭐 봐서 알지 내가 뭐 경험을 해봤나.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힘든 게 그냥 힘든 게 아니라는 거는 알고 있으니까 계속 좀 힘들 때마다 밴드를 올리고 그리고 그렇게 해요. 그 제가 내담자들 유튜브 같이 출연하는 거 미술님이 처음으로 하기로 했거든. 네, 내가 설득을 해서 마스크를 벗고 하기로 했어. 그래서 좀 용기 있게 자기를 드러내자. 용기 있게 자기를 드러내고. 그래서 결국에는 드러내면 솔직하게 드러내면 잘 살 수밖에 없어. 무너지는데도 한계가 있거든, 드러내면. 그래서 좀 용기 있게 계속 좀 드러내고 살면 좋겠어요. 그래. 그리고 루카님 일하는 거 얘기 들으니까 진짜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서 걱정이 돼. 그래서 좀 덜 힘들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뭐 일단 돈을 벌어야 되니까 몸이 너무 많이 상하지 않게 좀 잘 쉬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후회를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